햇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슬픈 이별. 사람들은 저마다 활기찬 걸음걸이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긴 의자에 누워버렸습니다. 슬기는 할아버지 곁에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슬금슬금 회화나무 곁으로 가 그 둘레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또 나무에 가슴을 대고 붙어 서서 맴맴 매미 흉내도 내보았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큰 나무의 몸뚱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뭉뚝한 가지 아래로 꼭 엄마 젖가슴처럼 볼록한 곳이 우스웠습니다.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힘이 없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는 슬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심하겠구나.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슬기는 나무를 끌어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즐겁게 종알거리며 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회화나무 몸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회화나무 몸뚱이가 꼭 엄마 가슴 같아요. 그렇게 보이느냐? 네. 그래? 그럼 요 다음에 엄마나 이 하래비가 생각나거든 이 회화나무를 찾아오거라. 너와 나의 추억이 여기 있으니. 할아버지는 울컥 서름이 솟구치는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어떻게 찾아와요? 할아버지는? 슬기는 당치 않다는 듯 눈을 크게 떠 보였습니다. 큰 집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올 수 있으니 좀 크면 찾아올 수 있을 거야. 여기는 덕수궁이다. 꼭 잘 기억해 두거라. 덕수궁. 슬기는 덕수궁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만 되뇌었습니다. 몇 시간 후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입구에 있는 안내소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자 아저씨는 얼른 의자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거 폐가 많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염치 없는 짓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정복을 입은 아저씨에게 말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예, 괜찮습니다. 아저씨는 곧장 나가더니 종이컵에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와 할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시지요?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받아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허리를 굽혀 보였습니다. 그리고 슬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슬기에게 좀 마셔보겠냐는 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그걸 눈치챈 아저씨가 책상 서랍 안에서 사탕 세 알을 꺼내 주었습니다. 슬기는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받아도 좋다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슬기는 그것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 부탁하고 가신 분이 아드님이십니까? 약속 시간 30분이 지났는데도 일남이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자 안내원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웃입니다. 자식보다 더 좋은 이웃 사촌이지요.
아, 그러세요. 때론 이웃 사촌이 자식보다 나은 사람도 있지요. 아, 있고 말고 요새 자식 덕 못 본 사람 많습니다. 그래요. 정말 가끔 이런 곳에다가 자기 부모를 버리는 나쁜 놈들이 있다니까요. 천벌을 받을 놈들. 그것도 다 부모들이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 자식들 기 살린다고 막 키워요.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이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니까요. 공중 도덕이 뭔지도 모르고 다 지가 최고예요. 어느새 약속 시간이 1시간이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부랴부랴 찾아온 일남이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이구, 이거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미나가 늦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바쁜 일도 제대로 못 보고. 아닙니다. 힘드셨지요? 어디 가서 몸 좀 풀고 가시지요. 괜찮네. 이분이 잘 대해줘. 편히 쉬었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일남이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안내원 아저씨도 따라 인사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따스하던 봄볕을 잿빛 구름이 묻어버렸습니다. 시내는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차에 오른 슬기는 자리에 앉자마자 하품을 했습니다. 졸리니? 할아버지가 슬기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슬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는 서서히 많은 무리 속에 끼어들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차들이 많이 밀린 탓에 아주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슬기는 할아버지의 기댄 채 금방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을 밖에 서 있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해서였습니다. 슬기가 잠을 깬 것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슬기야, 일어나라. 아스라이 들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깬 슬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높다란 아파트가 솟아있는 그곳은 처음 와본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 왔어요? 여기가 큰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다. 어서 올라가자. 할아버지는 슬기의 옷 매무새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몇 층이지요? 일남이 아버지는 차 문을 닫으면서 말했습니다. 103동 603호.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이윽고 큰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벨을 누르자 안에서 큰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예, 슬기 하랩입니다. 할아버지가 인터폰에 대고 얘기하자 이내 현관문이 열리면서 슬기의 큰어머니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나, 전화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찾아뵐 텐데 이렇게 먼 곳까지. 슬기 큰어머니는 슬기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서울 구경을 하고 싶어서요. 어머,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슬기 큰어머니는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큰어머니께 인사드려야지. 할아버지는 슬기를 내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 그래. 슬기가 그동안 많이 컸구나. 큰어머니의 안내로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웃에 사는 일남이 아버지. 늘 우리들을 고맙게 보살펴준 이웃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남이 아버지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나 슬기를 곁에서 보살펴 주시니. 사실은 제가 바빠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일남이 아버지는 뒤통수를 문지르며 멋쩍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큰어머니는 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슬기 큰아버지께서도 그간 안녕하시지요? 할아버지는 긴 의자에 궁둥이를 가만히 밀어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부대에 들어가 있어요. 아, 점심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밖에서 먹었습니다. 잠깐 차라도 좀 내오겠습니다. 큰어머니는 허리를 약간 숙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더니 따끈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일남이 아버지는 큰어머니가 내온 차를 마셨습니다. 서가, 훈아, 이리 와. 큰어머니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서기와 훈이는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여기 슬기 할아버지와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서기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도 따라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빈손으로 와서 미안하구나. 할아버지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를 각각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나, 무슨 돈을 주세요. 큰어머니는 훈이 손에 든 10,000원짜리 지폐를 보고 눈을 크게 떠 보이며 말했습니다. 큰애는 중학교에 다니지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큰 녀석은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 녀석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 잘들 생겼구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그거 뭐니? 서기는 슬기가 안고 있는 까치를 보고 물었습니다. 까치. 슬기가 형에게 미소를 띠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외로우니까 날개가 부러진 까치를 주워 기른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 야생새를 어떻게? 그때야 큰어머니는 슬기가 안고 있는 까치를 신기한 듯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야, 슬기야. 이리 가져와봐. 서기가 슬기를 불러 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음성을 낮추고 조용조용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슬기를 데리고 온 것은 슬기 큰어머니께 염치 없는 부탁을 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슬금슬금 아이들의 방을 훔쳐보며 말했습니다. 네. 큰어머니는 짐작이 가는지 슬기의 가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 살았을 때 큰어머니께 슬기를 보내드리려고요. 할아버지는 목이 메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염려 마세요. 슬기는 제가 아들 하나 더 낳은 셈치고 제 자식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헌데 저 어린 것이 제 엄마 아빠는 떨어져서 살았어도 아직 이 하레비 품은 떨어져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떼어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큰어머니도 따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염려 마세요. 며칠만 지내면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잘 어울려 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슬기 어미가 슬기를 위해서 쓰려고 모아온 돈입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받겠어요. 할아버지 쓰세요. 아닙니다. 슬기 교육비에 보태 쓰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성의로 보탰습니다. 할아버지는 예금 통장 2개를 도장과 함께 슬기 큰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 슬기 큰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봐야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며칠 쉬었다 가시지요. 아닙니다. 그럼 어머, 이렇게 그냥 가시면 서운해서 어떡하죠? 슬기 큰어머니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슬기가 까치를 안고 우르르 쫓아와서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갈 거야? 아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줄을 몰라 더듬거렸습니다. 아직 안 가셔. 서가, 슬기 데리고 오락실에 가봐라. 오락실이요? 뜻밖의 오락실에 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서기는 얼른 뛰어나오며 말했습니다. 나도 갈래. 혼이도 따라 나섰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